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맨체스터 시티를 5대1로 꺾었습니다. 아스날은 파멸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아스날의 경기는 어땠는지, 맨시티는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아르테타가 그동안의 맨시티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많이 분석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어떤 방식으로 축구할 때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는 그 방식을 경기 중에 이끌어냅니다. 원래 아스날은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이 정도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요. 하베르츠가 골키퍼의 패스 루트를 제한하면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렇게 높은 위치 압박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고요. 하프라인에서 앞으로 2칸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고 저 라인을 거의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압박보다는 수비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수비 덩어리 안으로 들어올 때 에너지를 집중했죠. 하지만 수비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아스날도 경기장 전 지역을 커버할 순 없겠죠. 그렇게 수비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걸 중요시하다 보니 사이드 쪽 선수들은 가운데로 좁혀서 일단은 가운데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시티 사이드 쪽 선수들이 프리해질 때가 있고 그때 맨시티는 이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가운데서 좌우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주면서 아스날 선수들의 체력을 조금씩 소진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많지 않았고요. 아스날은 점유율을 내주면서 게임을 했지만 체력을 전반전에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또 아예 뒤쪽으로 밀리더라도 아스날은 수비벽을 단단히 세웠는데요. 토마스 파티를 내리면서 변형 5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파티가 우풀백도 설 줄 알고 또 키도 크고 덩치도 좋다 보니까 박스한 수비가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일단은 뚫리지 말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이게 아스날 선수들의 기본 세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스날이 높은 압박 빈도가 많지는 않았는데 크게 2가지 경우에는 높은 압박을 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공 돌리는 속도가 느려졌을 때, 그러니까 센터백끼리 패스를 주고받거나 골키퍼와 센터백이 공을 주고받을 때 그 패스 속도가 느린 경우죠. 두 번째는 웨데고르가 쉬지 않고 앞으로 갈 때, 웨데고르가 이렇게 압박을 가다가 탄력을 받아서 갑자기 앞으로 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나머지 선수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 줬습니다. 그게 전반 1분의 상황이었고요. 스톤스가 압박당하면서 아칸지에게 패스를 하는데 아칸지가 퍼스트 터치를 잘못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트로사르가 빠르게 접근, 라이스가 바로 하베르츠에게 내주고요. 하베르츠가 깔끔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웨데고르에게 패스, 웨데고르가 잘 마무리합니다. 벌써부터 성과가 한번 났고요. 점수도 1대0으로 앞서고 있겠다. 또 수비 덩어리도 잘 구성이 됐겠다. 아스날은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합니다. 지금 장면처럼 수비하다가 라이스가 튀어나왔을 때는 하베르츠가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4-4-2 체제로 큰 수비 덩어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맨시티가 분명히 체력이 떨어질 타이밍이 올 겁니다. 아스날은 그때 역습 전환 속도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시간은 아스날 편이었고 맨시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이 곧 기회가 됩니다. 65분 이후에 생긴 아스날의 역습인데요. 여기서 아르테타의 생각이 완전히 적중합니다. 라이스가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포든, 그바르디올 2대2로 따라붙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더 빠르게 도착하느냐 싸움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르티넬리는 빠르게 뛰어가서 라이스를 앞지르면서 패스를 받아냅니다. 저는 여기서 포든을 좀 중요시하게 봤는데요. 포든이 마르티넬리 쪽으로 패스가 가는 순간에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상황이다 하면서 가다가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아스날 선수들 웨데고르와 트로사르는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띄워주죠. 이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직접 슈팅을 했지만 45도 쪽의 선수들 3명이 전부 아스날 선수입니다. 원래 속도대로라면 포든도 여기 껴있어야겠죠. 이렇게 끝까지 띄워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공격수의 선택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따라붙은 아스날이 더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아르테타는 오늘 경기의 핵심을 이 차이로 봤던 거고 이 차이에서 계속 아스날이 성과를 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장면이 아스날의 4번째 골입니다. 지금 마르티넬리 하베르츠와 스톤스 아칸지 2대2 역습 싸움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하베르츠는 일반 공격수처럼 1번의 화살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티넬리와 평행으로 달리면서 수비수 한 명을 데려가 주는 거죠. 하지만 하베르츠의 축구 지능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2번을 선택하고요. 이 2번을 선택한, 여기서 마르티넬리의 등 뒤로 돌아가는 걸 선택한 하베르츠는 한 수 앞을 본 거죠. 마르티넬리가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그쪽에 하베르츠가 붙어주면서 순간적으로 스톤스와 2대1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하베르츠는 이런 장면을 계산하면서 돌아뛰었던 거고, 아래쪽에 맨시티 선수들이 많더라도 그쪽으로 공격을 안 하면 끝입니다. 이 하베르츠의 돌아뛰기가 아주 큰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잘 잡고 반대쪽으로 가마차기. 사실 저는 여기서 맨시티 골키퍼 오르테가의 위치도 좀 아쉬웠던 게, 스톤스가 어느 정도 니어포스트 각을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먼 포스트 쪽으로 몸을 움직여 놔서 하베르츠에게 각도적으로 좀 제한을 걸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파포스트 슈팅각을 열어준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스날은 공격 시 공격을 실패하고 바로 압박을 들어가는 역압박 속도도 아주 빨랐습니다. 이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둘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포든이 공을 잡고 앞으로 전진할 때 여러 명의 선수가 둘러싸 주면서 포든의 패스 각을 많이 차단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든이 반대쪽으로 패스할 때 제한된 패스각 속에서 패스를 하게 되고요. 이 공을 파티가 끊을 수 있게 됩니다. 파티가 끄는 것도 잘했고, 이렇게 바로 압박을 가면서 각도를 차단한 것도 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로 앞서가는 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날은 거의 실수가 없었고요. 맨시티는 자잘한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무장이 잘 돼 있다고 느꼈고요. 공을 뺏겨도 꼭 그 뺏긴 선수가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는 선수들을 댐처럼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힘을 쓸 때는 문을 열어서 확 쏟아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서 체력적으로 잘 비축하고, 이렇게 완급 조절이 아주 완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스날은 두 선수를 특히나 칭찬하고 싶은데요. 먼저 토마스 파티는 돌아서면서 패스하는 속도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스날의 전환 속도를 확실히 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또 빠른 커팅, 조율, 전개 패스까지 완벽했습니다. 또 스켈리는 06년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침착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요. 수비 위치를 아주 잘 잡으면서 상대방이 드리블을 하기도 애매하고 크로스를 하기도 애매한 위치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 두 명뿐만 아니라 라이스, 라야 이런 선수들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스날은 감독과 선수 둘 다 잘해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아르테타가 경기를 아주 잘 준비해왔고, 또 그걸 따라서 플레이하는 거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아르테타의 운영 방식에 잘 맞춰서 플레이해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오늘 같은 경기로 시즌 내내 플레이한다고 하면 상당히 승점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도 오늘 같은 경기력이 유지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맨시티는 이런 패배를 빨리 복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